여러분, 조선이 왜 가난했을까요? 조선이 왜 가난을 했냐면 교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역의 세계관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면, 그러면 지금은 대한민국에 교역의 세계관이 있냐? 그거 여러분 없거든요. 이 교역의 세계관과 관련돼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제, 역사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지금 다 나올 겁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제가 빡세게 지금 설명을 할 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잉여라는 거 있죠. 잉여요. 잉여는요, 여러분, 잉여는 착취의 결과물이다. 이게 이제 80년대, 90년대 대학가에서 그렇게들 가르친 게 이제, 잉여는 착취의 결과물이다. 자본가들은 잉여를 만들어서 잉여를 착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새끼들의 개 잡소리 빼놓고요. 자유민주주의 세계관으로 잉여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잉여는 어떻게 돼요? 채팅창 터졌나 보네. 여러분들 반응이 없네. 아, 채팅창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이 나쁜 놈들. 나 방송 진행하고 강의 진행해야 돼. 이 나쁜 놈들아. 빨리 나와라. 네. 채팅창 터졌던 게 복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자, 잉여는요, 자유민주주의 세계관, 그리고 우리의 상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잉여는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잉여는 썩습니다. 잉여가 음식물이 됐을 경우엔 썩습니다. 우리가 다 못 먹을 거는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이 되죠. 자, 요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세계관의 시작입니다. 자, 자유민주주의 세계관의 시작은, 공산주의는요, 잉여를 착취물로 보죠. 착취물로 보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잉여는 그냥 말 그대로 남아도는 거고, 내다 팔지 않으면 썩는 거.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생각을 해보세요. 쌀을 더 많이 생산할 필요가, 먹을 거 배불리 채운 다음에 쌀을 더 생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먹지도 못할 쌀을 생산할 이유는 없어요. 그 생산하는데 일이라고 노동이 드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있잖아요, 자급자족한 경제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고요. 어느 순간 그냥 자족을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유, 농사 끝났어, 뭐 더 이상 뭐 해봐야 생산될 거 없어. 그러면 놀고 자빠지기 시작하죠. 아이고, 뭐 용을 쓰고 그래봐야 안 생겨, 뭐 이런 거죠. 아유, 또 충청도 사투리 또 나왔니? 자,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세계관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 잉여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이 세계에는 어떤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거냐면요, 한 곳의 잉여는 서플러스는, 다른 곳에는 희귀입니다. 다른 곳에서 A의 잉여는 B에게 희귀예요. 그럼 서로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잉여, 쓰레기가 갑자기 어떻게 돼? 쓰레기가 다시 이 쓰레기가 아니고 뭐로 바뀌어요? 부가가치로 바뀌죠. 네, 이게 자유민주주의 세계관에서 바라보는 잉여죠. 교환한다. 그리고 뭐, 이게 여기서 보세요. 제가 강성범 씨 있죠. 지금 개딸들의 선봉이 돼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개그맨 강선범 씨의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 영화 배우 누구죠?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네. 그거 뭐요? 백두산의 하정우와 그러니까 강성범이 동티모르 갔을 때의 얘기입니다. 동티모르에 갔을 때 얘기인데, 배에서 사람들이 내리니까 거기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오냐?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 동티모르에 하정우하고 강성범, 그 수다맨 강성범이 거기를 갔더니, 동티모르를 갔더니 사람들이 바나나를 그냥 잔뜩 가지고 오더라. 이 사람들한테 바나나는 뭐예요, 여러분? 아이고, 너무 많어.
남아도 너무 많어. 그래서 이 바나나를 여러분 얼굴이 노래질 때까지 먹었다는데 이 사람들한테 뭘 줬냐? 반지꼬리 있죠. 반지꼬리 어떻게 쓰죠? 갑자기 반지꼬리가 어떻게 써요? 반지예요? 반지꼬리예요? 어떻게 써요? 우리 그 실타래하고 바늘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줬더니 그거 우리나라에서 1,000원짜리 1,000원 하는 걸 우리나라에서 1,000원 하는 반지꼬리를 줬더니 우리나라에서 몇만 원 하는 바나나를 갖다 준다. 서로가 그쪽하고 서로 해서 서로 이렇게 된 거죠. 아유 이거는 우리 이거 1,000원밖에 안 하는 거 가지고 이거 바나나를 막 아유 이거 남아도는 바나나를 쟤네들은 이걸 줬다고 저걸 주네. 서로가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트레이드를 하면 부가가치가 부가가치의 총량이 물건은 똑같은데 트레이드를 하면 부가가치가 찢꼬리에 반짓꼬리가 맞습니까? 트레이드를 하면 부가가치가 늘어난다.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부가가치를 여러분, 은행제도, 그리고 등기제도가 발달을 하고요. 이거를 관장하는 뭐가 생기죠? 가버먼트가 생기고요. 가버먼트가 생기고, 사유재산제가 보장이 되니,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생긴 부가가치를, 이렇게 생긴 부가가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가 제도로, 사유재산 제도란 제도로 축장이라는 표현, 축적이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해도 되고, 우리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재산 증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다양하게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재산이 는다죠. 자, 자유민주주의 제도에서 사유재산 제도, 그리고 개인의 인권, 개인의 권리, 이런 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고 트레이드,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갑자기 이걸 가지고 이래 그러면서 계속 이거 어디다가 하는 건데, 그래서 아유 내가 팔뜰 때 있으니까 이거 만들어거든. 아니 이건 좀 여러분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지만 이게 설명의 방편으로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아니 나 반도체 말이야. 이거 아유 우리 집에 이거 반도체 꼽을 때 다 꼽았어. 이거 우리 동네방네 여기 충청도도 그렇고 전라도도 그렇고 경상도에 있는 이 텔레비전이고 핸드폰에 우리 반도체 다 꼽았다고. 이거 뭘 더 만들라고 그래. 아니야, 더 만들어도 우리의 쓸모를 다 했어도, 우리가 쓸 거 다 만들었어도 우리의 요만큼 우리가 필요한데 이거 넘치는 걸 일단은 잉여 생산을 해. 내가 갖다가 팔 때 있어. 믿어. 팔 때 있으니까 이거 계속 만들어. 아 이렇게 많이 만들면 이거 어디다 써? 어디다 쓸 때는 묻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만들기나 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옛날 같으면 100개 만들고 끝나고, 아이고 100개 만들었다, 다 두 다리 쭉 펴야지. 그런데 이거 아이고 배고파서 어떡하지, 이거 100개 만들어서 이거 우리 먹고 살려나 그랬더니, 아니 200개를 만들어? 이거 쓸데도 없는데 어딨다. 아니 바다 건너가면 살 때 있어. 바다 건너가면 팔 때 있어. 그러고 이제 가서 파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시장이 존재하는 한, 다시 말해서 수요가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생산을 하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동을 하죠. 그리고 노동을 하면서 생산성도 놀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교육을 하면서 부유해지죠. 자, 조선이 가난했던 이유 간단합니다 여러분. 교역을 하지 않아서예요. 교역을 하지 않고 뭐예요? 물산을 자급자족을 하려고 했는데, 자급자족이라는 건 여러분 정말 웃긴 겁니다. 자급자족이라는 건 용 써도 생산물이 늘지 않는다예요. 리미트가 분명한 겁니다. 쌀 농사 짓는데 이 이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쌀이 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거 자유민주주의 이거 언제까지 얘기할 거야? 그런데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여러분. 기본이에요. 교역은 방구석 긁고 있던 사람들을 노동하게 만들고 생산을 촉진합니다. 식량을 간신히 자급자족하면서, 하느님, 이거 여기서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 하느님한테 기우제진해야 돼요.
보내기 시전에 피 안 오면 우리 좆대요. 다 굶어 죽는다고요. 하느님 피 좀 내려주세요. 기도 메타죠. 기도 메타입니다. 여러분, 기도 메타인 거예요. 아, 이거 쌀 없으면 어떡해. 아유, 반도체 만들어서 팔자. 아유, 바느질 해가지고, 신발 바느질. 뭐야, 이제 바다 건너에 미국이란 나라에 나이키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바느질 해가지고, 그거, 요새는 본드를 다 붙여버리지만 옛날에 바느질 했잖아요. 신방 밑창. 그 바느질, 그 고무, 이거 두꺼운 거 바느질, 큰 바느질로 꾹꾹 하면서, 재봉틀, 그 손가락, 그거, 엄지손가락인데 뚫리는 거 아니야. 뼈를 뚫리는 거 아니야. 고무 뚫어야 되니까, 그거 뚫어가면서 해가지고, 팔아서, 아이고, 우리 이제 먹고 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하느님을 찾다가 하느님 아버지 쌀 좀 많이 만들게 해주세요 라고 자급자족 시절은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세상이 바뀌니 시장을 찾고 일거리를 찾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해주면은 이거 쌀 좀 주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먼 곳까지 상품을 운반해서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이 교육이죠. 이렇게 되는 건데 먼 곳까지 상품을 운반하면서 이렇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 소달구지가 열었겠어요? 소달구지가 이런 세상을 열었겠어요? 말이요? 소 얘기했고 뭐 보부상이요? 이런 거는 여러분 택도 없고 이런 거는 그냥 동네에서 그냥 소매나 하는 수준이고 큰 대륙간 이동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 요런 애들은 없고 조금 싹수가 보였던 게 낙타가 조금 싹수가 보였었지만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라 결론은 배죠. 결론은 배였어요. 바다 위에 배. 그리고 배가 다니는 길은 뭐예요 여러분? 바닷길이죠. 이게 여러분 이래서 조선엔 여러분 뭐가 등장했습니까? 이양선이 등장했죠. 조선의 앞바다에 이양선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요구한 건 교역이었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한 국가들의 상인 계급 그리고 노동자들이 부를 찾아 교역하자고 이양선을 타고 온 거죠. 이게 우리가 근대를 만나는 순간이죠. 자, 근데 우리 역사에서요. 이 역사에서 요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요 역사를 우리가 뭐로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요? 침략자. 이걸요, 이양선과 교역선을 우리는 잘못한 게 없거든. 조선은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우리는 알아서 평화롭게 살았어. 씨발, 맨날 기근 나서 죽고, 가난하게 살았지. 무슨 평화롭게 살아. 이걸 침략자. 그리고 뭐로 규정합니다, 여러분. 제국주의라고 규정을 해요. 그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역사교육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제국주의가 착취를 하기 위해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가르치죠. 자, 어떻게 돼요?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로 살고 있고, 대한민국이 교역국으로 살고 있는데, 이들의 침략행위들, 분명히 침략행위 맞습니다. 침략행위인데, 그 침략행위 이 면에 있는 우리 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사유재산제, 그리고 교역. 지금 우리도 여러분 통장, 그리고 재테크,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고 있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이면에 서양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 그 이면, 그거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않고 제국주의, 착취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한심한 겁니다. 뺏긴다. 자,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달랐어요? 일본은 쟤네들이 왜 왔지? 쟤네들 왜 왔니? 가서 배우고 뭐하고, 야, 쟤네들이 비단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때 우리의 도자기를 사러 왔었던 그 포르투갈 상인들이 모였구나. 포르투갈 상인들한테 조총 사가지고, 네덜란드 상인이었나요? 포르투갈 상인이었나? 조총 살 때. 그거 막 개조하고, 그러고, 자기들도 만들어 보겠다고 생쇼해 보고, 자기 물건들 사가는 거 보고, 팔고, 설탕이 비싸네? 설탕 직접, 쟤네들 남쪽 나라니까 섬에 가가지고 사탕수수 재배하고 뭐하고, 여기서부터 일본하고 우리에게 역사가 갈린 거죠.
그렇게 갈린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요, 우리가 있잖아요. 뭐라고 가르쳤어요? 그들을 침략자로 가르치고 그들이 뭐를 강요했다고 그래요? 교역을 강요했다. 그리고 아주 착한 우리 선량한 우리 조상들은 침략당했다. 그리고 분개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이런 얘기가 들어갑니다. 독립운동 만세.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인데 자유민주주의가 어딨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나 교역국가들의 형성 이런 것들이 세계사적인 변혁들 다 빼놓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역사 기술을 하는데 무슨 수로 자유민주주의가 기어들어가냐? 환장하는 겁니다. 환장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빠졌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우리가 개삽질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야 되냐 하면 그 내용이 하나도 없이 빠져버린 겁니다. 자, 잉여를 착취했다가 아니라 잉여는 여러분 남아 도는 건 썩히느니 어떻게 해야 된다? 내다 팔아야 된다. 그게 기본이라는 거야, 이 새끼들아.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일본이 맨 처음에 한 게 우리가 대항해 시대 게임을 해봐도 알아. 아노 1880을 해봐도 알고 빅토리아 3를 해도 알아요. 우리는 바닷길. 바다 이거 시옷 붙여야 되나 안 붙여야 되나? 이것도 왜 이렇게 헷갈려 주세요 오늘. 자, 바닷길이요. 그냥 바닷길 같은데 시옷 안 붙이는 것 같은데 바닷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닷길이나 이런 게 여러분 팍스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팍스 이게 평화란 뜻이죠. 이게 이 바다의 패권자가 깡패야. 그냥 네 화물은 못 지나간다 이러면 환장한다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바닷길에 패권 국가, 이 교역로를 확보하고 있는 패권 국가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언놈이 바다의 패권자야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패권 국가가 만들어 놓은 질서 하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바닷길이 열리죠. 바닷길이 열리고 트레이드 루트죠. 바닷길이 열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상품을 생산을 해야 되죠. 상품 생산하고 호구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협상 제대로 해야 되고, 가격 협상 흥정 제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판매한 다음에 뭐를 형성을 해야 돼요? 자본을 형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본을 형성한 다음에 이 세상엔 여러분, 그리고 국가가 이래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뭘 보유해야 됩니까? 군대를 보유해야 되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 뭐야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근대국가죠. 근대국가입니다. 자, 생산을 유발하는 동기가 되는 기본적으로 각지의 잉여들 들고 와 여기서 교환하자. 이게 뭐예요? 시장이죠.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이 시장에서 각자가 잉여를 들고 와서 다시 재조합해서, 그래서 결국은 시장 산물이 조합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업그레이드 된 삶의 질, 이게 된 거죠. 생산이 많이 돼서 시장에 물고 들어오는 물건 수가 점점 다양해질수록 삶의 질과 문명의 수준은 올라간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유재산제, 그리고 각 개인의 인권, 자유민주주의, 이게 자본주의와 만나서 삶의 방식, 세계 질서죠.
네.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보면 지금은 영국이 센 것 같은데, 독일 이 새끼들도 그러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영국 시장, 독일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블록 경제라고 하잖아요. 프랑스 시장, 식민지 시장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낑겨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또 영역을 만들고 자원을 원자재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할까? 그러다 이제 전쟁도 나고 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패권 국가가 어떻게 돼요? 부침을 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Fall and Decline of Roman Empire, 뭐 그 책에서부터 끼든 책부터 시작해서 패권 국가는 여러분 부침이 발생하죠. 패권 국가의 부침 속에서 우리가 다 몰아야 돼요, 여러분. 나폴레옹 전쟁 때 프랑스가 셌다가 또 몰락했다 이러잖아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외교하고 동맹하고 우리의 노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정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패권 국가하고 바닥에서 이런 교역을 하는 이 시기에 기본적으로 외교해야 되고, 외교의 수단으로서 동맹도 있을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노선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치 잘해야겠죠. 내치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산업, 요새 이제 뭐 AI 이런 거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몇십 년 전에는 핸드폰 없었던 거 새로 나온 거 아니에요. 핸드폰도 맨 처음에 2G 폰 이렇게 피처폰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게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또 한번 모토로라 사라지고 애플 막 올라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일본 소니, 그렇게 잘 나가던 소니가 지금 삼성보다도 못 나고, 뭐 이렇게 일본 전자업체 다 합쳐봐야 삼성전자만큼도 안 되는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이런 온갖 보세요. 여기서 패권 국가도 부침을 하고 기업도 부침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 욕망이 변하고 뭔가를 원하죠. 시장에서 우린 니즈를 계속 표현하고 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어떻게 됩니까? 계속 뭐를 해야 돼요? 제대로 된 투자해야죠.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사회의 자원, 이 자원에는 인적 자원도 있고요. 인적 자원, 그리고 천연 자원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런 거 있죠. 이 사회 자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재구성해야 되죠. 교육도 재구성해야 되고 투자도 재구성해야 되고 계속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문명이 고인물이 아니라, 이게 참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이 자본주의가, 여기서 고인물은 이게 없어. 아니 노래도 있잖아. 내가 어렸을 때 모차르트 좋아했어. 그래서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모차르트 들을 거야. 아이고, 우리가 그러기도 하지만 그 가요 탑10이 아니지. 가요 탑10이 아니라 음악 중심, 쇼 음악 중심인가, 카운트다운이 엠넷인가. 아무튼 무슨 노래가 1위 하는 노래가 5주를 못 가요. 그냥 5주를 그냥 맨날 그냥 노래 신곡 나오고 뭐 바뀌고 문화도 계속 바뀌고, 노래도 요즘 애들 노래는 왜 이러냐, 악기 구성도 바뀌고, 아유 락큰롤 어디 갔냐 이 저소리 보자자 뭐 이러고 말이에요. 자, 이런 속에서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 잘 나가,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다 했어. 그럴 때 이제 엑스포 같은 것도 하고, 야 얘들아 신기하지, 우리 이런 거 할 줄 안다. 이런 거 이거 뭐야, 좋네. 그럼 좋으면 돈 내고 사가. 이런 것도 하고, 엑스포도 하고, 야 우리 축구 선수 좋으네. 우리 메시 있어, 메시. 우리 손흥민 있다. 이러면서 막 월드컵도 하고, 그리고 올림픽은 요새 많이 찍으려고 했지만 아무튼 올림픽도 하고, 이러면서 문명의 전위에 서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자유주의 국제질서죠. 자유주의 국제질서죠. 여러분 지금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니까 보세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도 하고 뭐라고 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쌈박질들을 했어. 뭐 공산주의야, 뭐 민주주의야, 뭐 파시즘이야, 뭐 해서 계속 그 싸움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제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에서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는 길었지만 초심으로 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잉여는 착취야라고 했었던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애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망했죠.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잉여는 착취야 이렇게 얘기했던 인간들 다 망했어요. 중국도 이건 아닌가 봐, 흥묘백묘 그랬더니 교역하자, 미국과 교역하자. 그러고 중국도 잘 나갔잖아. 저 새끼들이랑 교역하면 착취해. 미국 상동 안 해. 이랬다가
이랬다가 어떻게 됐냐고. 잉여 생산을 하는 건 우리 좋으라고 하는 게 착취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사고방식, 공산주의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던 애들이 이미 망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독립운동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계통에서도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물고 빨면 어떡하냐고. 자, 보세요. 이제 다시 일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 다 이기적이죠. 기본적으로 다 이기적인 인간들인 걸 인정을 하고 했는데 너무 양아치 짓도 많이 했어. 그래서 국제사회가 여러분 뭐를 만듭니까? 양아치 짓 하지 말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제도화라고 하죠. 국제에서 교역 제도, 그래서 이걸 제도하고 질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레짐이라고 합니다. 레짐, 질서. 국제 인터내셔널 레짐 그러는데 질서가 만들어져요. 야, 교역할 때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제도가 만들어진다고요. 원자력과 관련돼서도 국제 레짐이 있잖아요.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요. 이게 다 자유민주주의 국제 질서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 처리소와 관련돼서는 IAEA라는 국제기관이죠. 국가기관이라고 써놨네. 국제기관, 국제기구죠. 국제기구. IAEA라는 국제기구,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이제 핵을 하는 레짐이라는 게 이제 질서가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요, 보세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믿어요? 솔직히 못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믿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국제사회 그리고 민주주의는 뭐를 발달시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그래서 정보 공개, 정보 공개하고요, 검증하죠. 그리고 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직접 가서 사찰도 하죠. 그리고 공동조사. 아유, 나 못 믿겠으면 같이 와서 니네도 같이 조사해. 정보 공개, 검증, 사찰, 공동조사, 이런 방식으로요, 서로가 서로를 검증을 합니다. 이게 일본이 지금 사고를 났지만 핵발전소를 돌리고 있는 나라들은 우리도 돌리고 중국도 돌리고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이런 식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IAEA라는 국제제도, 국제기구 하에서 우리가 뭐를 하는 거예요? 질서를 만들어서, 레짐을 만들어서 각자가 핵발전소를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IAEA 산하에서 지금 처리수 방류를요, 관장하고 있다고요. 대한민국, 중국도 핵발전소를 일본이 지랄하지 않고 우리가 돌린다고 일본이 지랄을 안 하면서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질서도 결국 IAEA 질서란 말이에요. 근데 그 IAEA가 일본에 대해서 다 검증하고 뭐하고 해서 방류, 그리고 미국도 잘했어, 캐나다도 오케이 다 한 건데, 그 질서에서 그 질서 기준으로 오케이가 났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난리를 친다? 우리가 무슨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국제기구가 만들어 놓은 레짐을 거부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질서를 거부하는 나라, 이거를 옛날에 그 아들 부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로그 스테이트라고 했죠. 이거 맞나요? 로그 스테이트. 깡패 국가. 국제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론을요, 그거를 거부하는 거, 이의 제기가 아니라, 이의 있습니다. 항상 이의는 항상 열려져 있죠. 이의는 항상 열려지는데, 이의 제기를 해서 떠나가지고 지금 만약에 이게 이의 제기 수준을 넘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몰라. 일본이 미국 매수했을 거고, IAEA도 매수했을 거고, 몰라. 또라이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재밌는 거는, 지금 국제 해사기구나 이런 데서 우리가 영해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것도 있어요.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9단선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길 영해야라고 하는 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니네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왔고, 우리가 이제 그 12L이하고 그리고 EEG 영해 12L이 그리고 EEG 200L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국제 질서를요, 그 국제 질서를 중국이 대판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국제 질서를 무시하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무시하는 이런 몰지각한 행동을 중국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그리고 일본이 IAEA 검증하에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난리를 치고 이거예요. 이거에 우리나라 국민의힘 집권당마저 흔들려 버린다면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요. 개무시하는 북한과 중국류의 로고 스테이트가 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요. 이승만 캔슬시키고 육사 한복판에 홍범도 세우고 아주 무지몽매한 거지 사실. 일본 초린수 지랑을 발광하고 이렇게 지금 무기와 강기가 지금 나라에 지금 떠들고 있는데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원하는 게요. 결국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무지랭이 조선으로 회귀한다니까. 이 난리를 치다가 진짜 그걸 원하는 거냐고. 여러분. 저는 이게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습니다.